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과 수다스럽게 말할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수다 팟캐스트예요. 한 주 잘 지냈어요? 여러분, 저는 올해 7월에 30살이 돼요. 벌써 3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봤어요. 소파에 앉아서 오래전 사진부터 천천히 봤는데요. 예전에는 참 어리고 귀여웠더라고요. 볼도 빵빵하고 새로운 곳도 많이 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. 10년 동안 여러 경험을 하면서 변한 점이 참 많다고 느끼게 됐어요. 경험하는 당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얘기해 볼게요. 10년 전에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. 물을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계곡에 놀러 갔는데요. 그때 깊은 물에 잘못 들어가서 발이 잠기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. 어떤 아저씨가 저를 잡아 올려줘서 괜찮았어요. 그때부터 물에서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고등학교, 대학교에서도 여름에 친구들이 물놀이 하러 많이 가는데 저는 안 갔어요. 그리고 캐리비안 베이 같은 워터파크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그냥 여름에 시원한 곳에 가고 싶으면 에어컨이 있는 카페 같은 곳에 갔어요. 10년 전에 저는 독일어를 말할 줄 몰랐어요.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독일어를 처음 배웠어요. 독일어를 배운 이유는 독일 대학원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. 독일 대학원은 학비도 저렴하고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운다고 들었어요. 독일 대학원에 가면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독일 대학원에서 독일어로 수업을 듣고 싶어서 독일어 학원에 갔어요. 독일어를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. 남성, 여성, 중성 명사를 따로 외워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법도 모두 달랐어요. 그리고 발음도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금방 포기했어요. 10년 전에 운전도 할 줄 몰랐어요. 자동차 시동을 걸 줄 몰랐어요. 자동차를 멈출 줄도 몰랐어요.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트럭을 사고 싶었어요.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운전을 많이 해줬어요. 그리고 할아버지 트럭 뒤에 앉아서 재미있게 놀았어요. 저도 운전을 배워서
할아버지처럼 트럭을 운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. 제가 10년 전에 못하던 것들을 지금은 잘 하게 됐을까요? 먼저 10년 전에는 수영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할 줄 알아요. 2년 전에 수영을 배웠어요. 2년 전 제 목표는 서핑을 배우는 거였어요. 그래서 수영 잘하는 동료한테 수영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. 동료한테 한 달 동안 수영을 배워서 발리에 갔어요. 발리에서 3일 동안 서핑을 배우고 바다에서 수영했어요. 그 다음에 호주에 여행을 갔을 때도 본다이 비치에서 수영했어요. 수영할 줄 알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지금도 가끔 수영장에 가서 수영해요. 수영할 수는 있지만 잘 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서 나중에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면 좋겠어요. 10년 전에는 독일어를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할 줄 알아요. 대학생 때 독일어를 배우다가 포기했는데 1년 전에 다시 시작했어요. 독일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배우게 됐어요. 이번에는 학원에 안 갔어요. 대신 핸드폰 앱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혼자 책을 사서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. 지금은 독일어로 인사하고 간단한 말만 할 줄 알지만 잘은 못해요. 그래도 독일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.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10년 전에는 운전을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할 줄 알아요. 대학생 때 운전면허를 따고 조금씩 연습을 했어요. 저는 아빠하고 운전 연습을 해요. 아빠나 오빠 아니면 남편한테 운전을 배울 때 화를 잘 낸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는 제가 운전을 잘 못해도 화를 하나도 안 내는 착한 아빠예요. 하지만 제가 불안해해도 괜찮다고 너무 여유가 넘쳐요. 그래서 제가 더 불안해져서 더 조심히 운전하는 것 같아요. 운전할 줄 알지만 잘은 못해요. 남자친구가 제 집에 여행 왔을 때 제가 운전을 해줬는데 정말 오랜만에 운전하는 사람 같다고 했어요. 사실 저도 운전하면서 남자친구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았어요. 운전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 학생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자신 있게 운전해 주고 싶어요. 여러분이 뭘 할 줄 아는지도 궁금해요.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. 한국어를 말할 줄 알겠죠? 그럼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줄 알아요? 어떻게 교통카드를 만들고
지하철을 타러 가는지 알아요? 또 한국에서 음식을 주문할 줄 알아요?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주문하면 사장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. 한국어로 주문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. 가지고 싶은 걸 말한 다음에 주세요를 붙이면 돼요. 김밥 주세요. 책 3권 주세요. 이렇게 말하면 돼요. 여러분이 착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도 잘 기다려 줄 거예요. 또 여러분은 한국에서 예의 있게 술을 마실 줄 알아요?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 얘기했는데요. 한국에서는 술을 한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. 또 술을 마실 때는 눈을 맞추면서 먹지 말고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돼요. 어른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먹고 나서 먹기 시작해야 돼요. 여러분 혹시 쌈 알아요? 쌈 싸서 먹을 줄 알아요? 한국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. 남자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같이 소고기를 먹었어요. 소고기를 쌈에 많이 싸먹는데요. 쌈에 고기, 마늘, 다른 채소, 쌈장을 넣고 쌈을 잘 모아서 먹어야 돼요. 여러분, 쌈은 한 번에 먹어야 하는 거 알죠? 제 남자친구가 그 쌈을 반만 먹었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튀어나왔어요. 여러분이 쌈 싸 먹을 줄 모른다면 꼭 한 번에 드세요.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한국 문화를 잘 알지만 한국말을 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. 저도 10년 전에 제가 수영을 할 줄 알고 독일어를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공부해서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알아채기도 전에 한국말을 잘하게 될 수 있어요. 그때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해요.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한 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